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예술 세 번째 포코니의 정신공간이라는 글이고요. 자, 구체적으로 첫 번째 문단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는 일련의 복합적 인지 과정을 거쳐서 발화가 되고 이 발화들이 모이면 담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화가 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인지의미론입니다. 그래서 인지의미론이라는 건 언어의 의미가 언어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 발화의 관련이라던가 배경 지식을 고려해서 그 의미를 분석해낸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언어의 의미가 담화의 의미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인지의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그 인지가 어떻게 조작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해 보는 방법이 바로 인지 의미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서도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도 의미 구성에 대한 인지적 조작을 해명하는 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이 뭐예요?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겠다고 인지적 조작을 통해서 것들을 분석해내고 설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인지 의미론에 대해서 개념을 좀 설명하고 그렇다면 인지 의미론이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인지 언어학자인 누가 있냐면 포코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포코니에는 어떻게 봤냐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구성할 때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설명했냐면 이 언어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포코니에는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담화의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긴다? 정신공간이라는 것이 생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을 할 때 머릿속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임시적인 개념적 영역이다라고 보는 게 바로 정신공간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윤서야 밥 먹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머릿속에서는 어떤 과정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원리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공간 구축소, 두 번째가 요소, 그다음에 세 번째가 특성, 네 번째가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문장을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은영이는 아이들에게 헌신적이다 라는 문장을 썼어요. 자, 그렇다면 포코니의 인지 의미론에 따르면 내가 이제 어떤 발화를 할 때 그 안에서 머릿속에 어떤 임시적인 영역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영역을 그 정신공간이라는 것들을 구성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밝히면 문장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은영이 아이들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헌신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단어를 좀 나눠서 보면 하나를 더 써볼까요? 문장에서? 선생님 하나를 더 써볼게요. 집에서. 밖에서는 안 그런가 봐요. 집에서. 자, 집에서 은영이는 아이들에게 헌신적이다 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집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포코니의 이론에 따르면 공간 구축소에서 만들어진 뭐예요? 현실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은영이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포코니의 이론에 따르면 요소예요. 아이들도 바로 마찬가지로 뭐예요? 요소겠죠? 은영이도 요소고 아이들도 요소예요.
그 다음에 헌신적이다라고 했어. 아이들한테 헌신적인 거지, 그치? 어느 누가 가지고 있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뭘까요? 특성이겠죠. 그리고 이제 헌신적이다라는 말로 특성을 살펴볼 수 있고, 이제 관계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 발화 안에서는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이 관계는 이제 나타나 있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른 문장에서는 또 이런 관계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세 가지 설명했어요. 공간구축소, 요소, 특성. 이게 뭔지 뒤에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공간구축소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새로운 정신 공간을 구축하거나 이전에 구축된 정신 공간을 사이 이루어주는 언어단이다. 말은 어렵게 돼 있지만 이 공간 구축소에서 우리 이제 뇌 안에서 공간 구축소에 의해서 우리는 개념상으로 시간 공간과 현실 공간, 가상 공간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나 오늘 이런 거는 시간 공간을 구축한 거구나. 그다음에 학교에서 집에서 이런 것들은 현실 공간을 공간 구축소에서 만들었구나. 현실 공간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고 영화에서 꿈에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엔 뭐예요? 이게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가상 공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시간 공간, 현실 공간, 가상 공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문장에 선생님 다시 가볼게요. 앞문장에서 보면 집에서 은영이는 아이들에게 헌신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은영이를 요소라고 잡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바로 안에서 보면 이런 고유명사나 아니면 이것 그것 저것 이그저 같은 대명사 이런 식으로 실현되는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다?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소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특성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성이라는 건 뭐예요? 요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겠죠. 그쵸? 요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런 것들이 바로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소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정보를 나타내 줄 때 그게 뭐다?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입술인데 파악하기 좀 어렵죠? 사람입니다. 이상한가요? 정말 이상하네요. 자, 내가 뭔가 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발화를 하게 되면 나의 머릿속에는 이걸 머리라고 볼게요. 이 머릿속에 이 뇌공간 안에는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날 텐데 이 어떤 머릿속에 도대체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발화가 일어날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과정이나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제 인지 의미론인데 다음 문장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장에서 보면 영화에서 마녀가 유니콘을 타다라는 발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포코니에가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개념적인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신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거는 우선 공간 구축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요소가 있었고 이 요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었고 그리고 요소들이 있다면 요소들 간에 뭐가 있었어요? 관계가 있었겠죠. 이 네 가지가 이제 주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그림을 도식해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만들었어.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놓고 안에 A, B라고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동그라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화 공간이라고 써 있어요. 영화 공간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포코니에 의하면 정신 공간의 이름을 영화 공간이라고 지은 거예요. 포코니에게 이제 머릿속에 관들어진 그 정신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공간 구축소에서 만들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 마녀가 유니콘을 타다 그랬죠. 영화는 결국 무슨 공간이에요? 공간 구축소에 의하면 가상 공간이겠지, 그치? 이 가상 공간을 여기서는 이제 이름을 붙이기는 뭘로? 영화 공간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고 A, B는 있죠. 그쵸? A, B는 옆에 마녀와 유니콘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들은 뭐겠어요? 당연히 웃는 얼굴로 바뀌었네. 요소겠죠? 요소. 자, 그리고 마녀가 유니콘을 탄 거죠. 타다라는 뒤에 서술어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탄 실체는 뭐예요? 탄 실체는 마녀고 태운 실체는 유니콘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타기 틀이겠죠. 그쵸? 얘네 간에 뭘 알려주는 거야?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네모 상자는 뭘 의미해요?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AB가 마녀고 유니콘이고 A가 B를 타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결국 뭘 나타내 주는 거야? 요소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세 가지의 정보가 있어요. 그렇죠? 포코니의 정신 공간을 해당하는 공간 구축소에서 만들어지는 뭐예요? 영화 공간, 가상 공간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관계겠죠? 요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은 이 문장에서 맨 마지막에 있어요. 영화에서 마녀가 사나운 유니콘을 타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화에서 마녀가 사나운 유니콘을 타다. 위의 문장하고 차이점 뭐예요? 사나운이라는 단어네요. 그렇죠? 사나운 건 누가 사나운 거야? 유니콘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납다라는 거는 뭐의? 유니콘의 특성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니콘의 특성도 이렇게 나란히 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네 가지가 다 나왔죠. 특성. 그래서 공간 구축소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 공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소의 관계가 어떤지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포코니에는 내가 발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 공간이라는 게 머릿속에 만들어졌어. 그치? 근데 이제 동그랗게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정신 공간이 여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더 또 생겨요. 이 정신 공간 1이었어. 그러면은 쌤이 여기다 이렇게 또 써볼게요. 정신 공간 2. 이런 것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또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정신 공간이 생겨.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3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연결이 돼. 그래서 정신 공간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넓어지고 있어요. 확장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정신 공간이 만들어졌어. 구축됐어요. 근데 이제 담화가 진행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신 공간이 기준이 돼. 기준이 되는 그 정신 공간을 가리켜서 기저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저 공간이 있고 나서 다른 정신 공간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각각 독립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뭐에 의해서 연결자라는 것에 의해서 정신 공간이 어때요? 점점 확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포코니에는 뭐예요? 담화 내에서 정신 공간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서로 사고자공하면서 뭐가 생성된다? 의미가 생성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코니에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가 담화, 여러 가지의 발화들이 모여서 이제 2개 이상의 발화들이 모여서 담화가 될 텐데 그 담화 내에서는 이런 정신 공간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게 서로 영향을 끼쳐요. 상호작용을 한다란 말이야. 그럼으로써 언어의 의미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코니에가 생각하는 인지 의미론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이게. 자, 그래서 정신 공간이 확장되는 예를 문장에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다.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었다. 라는 담화가 있습니다. 자, 기본에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있다면 제임스 본드가 누구다? 맞아. 누구? 영화배우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발화에서는 제임스 본드가 스파이다라고 정보를 줬어요.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었어요. 전쟁에서. 여기는 전쟁에서라는 건 뭐겠어? 공간구축소에서 만들어지는 공간이겠지. 그치? 이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 문장만 따로 놓고 보면 뭐예요? 현실 공간이지. 그치? 근데 이제 앞에 제임스 본드가 영화배우다라는 배경 지식이 있다면 여기서의 전쟁은 뭐예요? 가상 공간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는 해군이었어요.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제임스 본드겠죠. 그쵸? 얘는 뭐예요? 하나의 정신공간, 또 다른 하나의 정신공간이 만들어졌을 텐데 거기서 제임스 본드하고 그는 뭐예요? 동일 대상이겠지. 그치? 같은 대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쵸? 연결자가 바로 뭐예요? 제임스 본드와 그일 테니까 그 연결된다란 말이야.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의 파편적인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정신 공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장이 된 거겠지. 그치? 그렇게 확장이 됐을 때는 각각의 문장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앞뒤를 생각하면서 앞뒤를 생각한다라는 거는 뭐를? 맥락이겠지. 그쵸? 앞뒤 문장의 맥락이나 상황을 살피면서 의미를 다르게 또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문장. 자, 즉 그 애는 해군 이외에도 스파이라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담화의 의미를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또 해군이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었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보면 그가 해군이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앞의 문장하고 연관해서 보면 뭐야? 그가 스파이기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확장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배웠던 것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원리, 공간구축소, 요소, 특성, 관계 요거를 쌤이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깐 멈춰서 이런 거구나 눈으로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도 배웠으니까 채우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에서 볼 때 공간구축소는 영화 공간이에요. 이 정신공간은 영화 내에서 세계를 표상한다는 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실 공간을 초월하는 뭘까요? 뭘까요? 가상 공간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A와 B는 당연히 뭐겠어요? 요소겠죠. 요소. 엄청 크게 썼네요. 요소. 자, 마녀와 유니콘에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관계겠죠. 관계는 타깃틀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해야 될 문제를 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말 퀴즈입니다. 포코니의 정신공간에 지문에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내가 표시를 해줄게요. 초성을 뚫어줄 수는 없고 글자 수만 좀 알려줄게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의 지명에 대한 한글과 한자를 땡땡하는 문제로 토론하고 있다. 요 단어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환경조사위원회는 수질 오염의 심각한 폐해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땡땡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여러분들이 답변, 학번하고 이름 쓰고 나서 세 번째 문제로 해야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정신공간이 구축되고 나면 이 정신공간은 담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구축된 다른 정신공간에 연결되기도 해요. 담화의 특정 시점에서 기준이 되는 정신공간이 뭐라고 할까요? 다 글을 한번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정답을 해야 될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2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에 해당되겠죠? 요거를 이제 답변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너스 문제니까 정답을 쓰셔도 되고 쓰지 않으셔도 돼요. 쓰면 나중에 계약하면 뭐 사탕이라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 한자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동물은 뭘까? 가장 요긴한 부분을 끝으로 하여 일을 마친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출세하게 된다. 시작은 거창하지만 뒤로 갈수록 흐지부지해진다. 요런 걸 나타내는 한자어들이 있죠. 그쵸? 사자성어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동물이 뭔지 여러분들이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